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KBS 아메리카가 미주 지역 HD 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화질 고품격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미주 지역 한류 확산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 월드 방송이 미주 지역에서 HD 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지난 6개월간에 걸친 HD 방송 송출 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보다 고화질의 KBS 프로그램들을 미주 지역 각 가정에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월드 방송을 미주 지역에서 HD로 방송할 수 있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고화질 콘텐츠를 근본 HD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류 확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KBS 아메리카의 HD 방송 송출 체제 구축은 고해상 화질과 보다 빠른 프로그램 제공으로 미국인 젊은 층의 한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KBS 아메리카는 HD 송출 시스템 구축과 함께 100% 스페인어 전달력을 가진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을 런칭했습니다. 6억 중남미 시청자들에게 스페인어 자막과 더빙이 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한류의 남미 지역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unching of this Spanish channel, it's something that will help in this work that we are all doing to strengthen relationships, to actually help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each other's culture. So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this. KBS 아메리카는 한인 시청자와 미국인 시청자들의 시청 취향을 최대한 충족하고자 채널별 특성을 살려 맞춤형 방송 전략을 구체화해 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6억 중남미 시청자들을 상대로 100% 스페인어 전달력을 가진 KBS 월드 라티노 채널이 런칭했습니다. 중남미 지역을 상대로 한 한국 알리기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Suyang, nunca te lo perdonaré aún después de mi muerte. 중남미 시청자 6억여 명을 위한 KBS 월드의 새로운 채널 KBS 월드 라티노입니다. 드라마와 연애 오락, 음악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24시간 방송됩니다. Transmitido en 114 países. Le damos la bienvenida al mundo a Music Bank. Hola, soy Park Seo-joon. Hola, soy Bora. 모든 프로그램이 스페인어 더빙이나 자막 처리됩니다. Ahora que ya está traducido al español, anteriormente no me llamaba la atención porque era todo coreano y pues no entendía nada. 100% 스페인어 서비스 채널은 아시아에서 KBS가 처음입니다. 중남미 지역 한류 확산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는 북미와 중남미에서 고화질 HD 방송도 개시했습니다. 24시간 생방송 뉴스 채널인 KBS 월드 24도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중 미국 시카고 지상파 채널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KBS는 다채널 전략과 함께 지속적인 채널의 고품격화와 현지화를 통해 해외 방송의 위상을 계속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2를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야당인 공화당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판가름할 상원 장악을 놓고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35명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는 현재 과반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이 더욱 의석을 늘릴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관건은 현재 민주당이 55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공화당에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과 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예측조사는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과반을 당선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벌써 오바마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겠다며 선거 후 구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to say, "Gee, we underestimated ISIS," suggests that he wasn't looking at the kinds of ideas that were being brought to him.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미셸 여사까지 백악관을 비우다시피 하며 선거전에 나섰던 민주당은 여론조사는 실제 결과와 다를 것이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뉴햄프셔 등 접전 지역에서의 반등 기미에 고무돼 있습니다.
I don't agree with the odds makers. I predict we're gonna keep the Senate. 상원의원 선거구 10여 곳은 아직까지 박빙입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2년 전 대선 당시에 한인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참여율은 전체 평균은 물론이고 아시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유독 낮았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선 한인들의 적극적인 한 표 행사가 한인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입니다. 한인 유권자는 아시아계 유권자 가운데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계에 이어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사실상 가장 낮은 투표 참여도를 보였습니다. 투표율은 56%, 주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율 72%나 아시아계 유권자 투표율 65%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관심이 적었던 지난 6월 예비선거의 경우 한인 투표율은 더 내려갔습니다. 전체 14만 5,800명 중 2만 9천여 명만 투표해 참여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Our data show that 61% of Asian Americans registered to vote in California are immigrants, and this is compared to about only 18% of all registered voters. So we know that there's barriers, but we will overcome those barriers to ensure as many people to vote as can possibly vote. 가준의 아시안 투표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오는 2016년 캘리포니아 아시안 인구 비율은 전체 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선거에는 남가주부터 북가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출직의 한인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는 상황. 이제는 한인 투표율이 최소 60%에 이르러야 한인 후보들의 당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탁할 거는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투표를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투표 꼭 해주시고요.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진짜 들어와서 동화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안정의진흥협회를 비롯해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이번 중간선거가 한인과 아시안의 투표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선거 당일인 내일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투표장으로 향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특히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합니다. 미 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의원 탄생을 비롯해서 주 하원과 시의원 등 한인 후보들의 약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뉴저지 지역은 연방의원과 시의원직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도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인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많이 한국분이 진출해서 우리 한국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는 지난 주말부터 상점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이조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많은 한국 2세들의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서포트를 해갖고 이 아메리칸 드림이 되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한인 밀집 지역인 패리세이즈 팍에서는 크리스 정 후보가, 포트리 지역에선 피터서 후보, 그리고 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선 글로리아오 후보가 각각 시의원직에 도전합니다. 올해 선거에 한인들이 내세운 후보 지금 나왔죠. 한인들 포트리에 사는 유권자 보면은 한 50%만 투표에 참가해도 되는 거죠. 한편 뉴욕 40지구 주하원 재선에 도전하는 론 킴 후보 역시 이번 선거에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2년 전 미국 시장에서 연비를 과장했다고 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현대기아차가 미국 정부와 1억 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2년 현대기아차는 연비를 과장했다는 미국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미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미 연방정부는 현대기아차가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갤런에 1.6km씩 연비를 과장했다는 겁니다.
또 연방 대기 오염 방지법 기준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12년형 엑센트와 아제라, 제네시스 등 120만 대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벌금 1,073억 원을 부과받고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475만 점도 삭감당했습니다. 벌금 등을 합쳐 우리 돈 3,200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This will send a strong message that cheating is not profitable and that any company that violates the law will be held to account. 현대기아차는 이에 대해 해당 모델의 연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연비 개선을 위해 53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과 4천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네덜란드 국왕이 히딩크 감독과 함께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하멜 표류기로도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에서 최근 한국 배우기 열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한국 전문 수업이 크게 확산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교과서에 한국 관련 기술도 대폭 늘었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우리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을 보고 태극기도 그려봅니다. 지난해부터 하멜의 고향인 호리쿰시 초등학교 3곳에서 시작된 한국 전문 수업입니다. 올해는 시내의 나머지 14개 초등학교 모두와 다른 2개 도시에까지 확대됐습니다. They know more about Korea and they also know more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Korea. 초중고 지리와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국 관련 기술이 전혀 없던 이 중학교 2학년 지리 교과서에는 올 가을 학기부터 전체 150페이지 중 6페이지가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3대 출판사 교재를 비롯해 모두 5개 교과서가 한국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됐습니다. Oh, I would love to go to Korea. I think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a Dutch culture and the Korean culture. So I would like to experience the people and the food. 한국 전문 수업에서 시작된 네덜란드의 한국 알기 열풍이 교과서 개정과 함께 조만간 전국 학교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덜란드 호리쿰시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